저희들은 이제 좀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이번 이제 대통령 선거가 며칠 안 남았는데 통일 지향적인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줄도 알겠고 또 그 민주 인권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 줄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문재인을 뽑아야 됩니까? 안철수를 뽑아야 됩니까? 그걸 법륜 스님은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면 기호로 말씀해 주십시오.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데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는 노 코멘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이면 됐다. 지금 이런 사람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이런 사람은 남한테 물을 거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투표하러 갈까 안 갈까? 가겠죠? 내가 진짜 이런 사람이다. 이런 거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막 이 정도면 괜찮겠다. 야, 이 사람 정도면 막 그래도 차 사는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네. 이런 사람들 지가 알아서 투표할까 안 할까? 하겠죠. 근데 이제 둘 다 차선이다. 뭐 이런 경우에 조금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근데 아무도 없다. 다 싫다. 이제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이 기권합니다. 맞습니까? 투표할 사람이 없다. 투표할 사람이 지금 막 하기는 해야 되는데 막 별로 하고 싶지가 않다. 이런 사람 손 들어봐요. 별로 없네. 다행이에요. 이런 경우는 이제 투표를 포기하면 안 되고 착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낫나 이래보지 말고 누가 못하나 이래봐야 돼요. 아시겠어요? 누가 못하나 둘 중에 이래보면 이 사람이 되면 진짜 안 되겠다. 둘 다 안 좋지만은 이 사람 되면 진짜 문제다.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뭘 찍어야 된다? 착을 찍어야 돼요. 근데 이때 주로 기권하기가 쉽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기권을 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차하기 싫어서 기권을 해버리면 결과는 최악이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누굽니까? 정동영하고 이명박 할 때 상당히 진보 세력들이 정동영이 싫어가 투표하러 안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누가 돼버렸다? 이명박이 돼버렸다. 근데 얼마나 재밌나? 우리나라 역대 선거 중에 제일 표차가 많이 나게 당선된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인데 제일 국민 득표수가 제일 적은 게 이명박 대통령. 그러니까 우리 국민 중에 찍은 사람이 제일 적다는 거예요. 절대수가. 아시겠어요? 그런데 2등하고 차이는 제일 많이 났다. 이건 뭘 뜻할까? 사람이 투표하러 안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적게 얻고도 대통령이 된 거예요. 딱 안 가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선택할 수밖에 없을 때는 둘 다 싫더라도 뭘 선택해야 된다? 착을 선택해야 된다. 이거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투표 막 찍을 사람 없다고 안 가면 안 돼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선택의 기준은 첫째,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위기가 1번 위기가, 물론 경제도 어렵지만은 제일 큰 위기는 지금 안보 위기예요. 안보 위기에서 지금 미국하고 관계가 나빠지면 지금 코리아 패싱이란 뭐냐면 한국한테 안 알려주고 미국이 북한 때려버린다. 이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어느 날 아침에 뭐가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너무 관계가 나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너무 관계가 좋아가 미국 시킨 대로 해도 또 전쟁의 앞잡이가 될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을 딱 잡고 미국과 관계도 어느 정도 풀어야 돼요. 미국과 관계도 최우선으로 풀어가면서도 자기 중심이 딱 있어가지고 전쟁은 안 된다. 이걸 딱 중심에 세우고 그러나 나머지는 미국과 협력을 하겠다. 또는 한반도 문제는 우리의 이익을 우선해라. 나머지 세계 문제는 미국이 하자는 대로 우리가 협력하겠다. 이런 자기 중심성, 이런 딱 자기 중심성이 있느냐. 이게 일단 기준이고 두 번째는 미국하고 협력 관계를 잘 하겠느냐 이게요. 미국하고 틀어져 버리면 이것도 어렵고 미국하고는 좋은데 이명박이처럼 시킨 대로 해도 이것도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소를 어떻게 가졌느냐 안보 문제는 이걸 봐야 됩니다. 전쟁을 막아야 되니까. 미국 시킨 대로 해도 전쟁 막기가 어렵고 미국하고 관계가 안 좋아도 전쟁 막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같이 해야 돼요. 이걸 딱 첫째 안보는 그걸 기준으로 봐야 되고 두 번째 외교는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관계도 안보 문제를 잘 풀되 자기 중심을 가지면 중국하고 협력도 유지해야지 이렇게 중국하고 관계 풀고 미국하고 등조도 안 되고 미국하고 관계 푼다고 중국하고 등조도 안 되고 그러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딱 등거리 해도 요거도 먹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비중을 조금 더 두고 그다음에 그러나 중국도 중요시하는 그래서 일본은 자기 중심을 두고 하는 이런 관점이 누가 부합하느냐 그건 다 아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남북관계에서는 현재 현실적으로 적이다 하는 인식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의지가 분명하냐 그러나 두 번째 통일의 대상이다 하는 입장을 확실히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조건 없는 대화와 앞으로 협력을 해 나갈 수가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다 조화롭게 할 만한 사람이 누구냐 이걸 봐야지 무조건 북한하고 관계를 풀겠다 하는 것도 안보의 위험이 있고 무조건 북한 손봐야 되겠다 이거는 더더욱 위험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남북 문제는 여기 현실적으로는 적대 관계지만은 미래는 통일의 대상이다. 이 관계를 평화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 하는 것. 그 다음에 외교 문제, 그 다음에 안보 문제 이런 거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경제 문제예요. 경제 대한민국이 지금 쉽게 경제가 성장될까 안 될까? 안 되는데 자기가 대통령 되면 경제를 고도로 성장하겠다면 이거는 거짓말 아니면 바보예요. 이명박이처럼 막 7% 성장한다가 염 속아가 찍어주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경제를 모르거나 사기를 쳤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현혹되면 안 된다. 누가 돼도 저성장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 저성장 국면에서는 이렇게 경제가 완전히 망쳐지지 않도록 예를 들면 5%대 성장 이런 건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2%대 성장하니까 현상 유지는 해줘야 될까 안 해줘야 될까? 현상 유지는 해줘야 되겠죠. 성장의 면에는. 두 번째 이 저성장 국면에서는 빈부격차가 급격하게 벌어지는 게 있는데 이 빈부격차를 어떻게 조절을 해내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성장을 너무 보지 말고 성장은 누가 해도 안 되니까 이 빈부격차를 어떻게 줄이느냐 다른 말로 하면 경제민주화라는 건데 이 문제를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 실제로 대기업의 이런 비법적인 부당한 이런 이익 추구를 얼마나 견제해낼 수가 있느냐 이런 거를 정치를 보고 그냥 좋은 소리만 한다고 보지 마시고 그다음에 정치 문제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건데 지금 민주당이 119석이고 국민당이 40석이고 바른정당이 33석이고 지금 새누리당이 뭐 93석인가 이렇거든요. 그럼 남은 기타 당 10몇 석이고 그러니까 어느 한 당도 과반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느 두 당이 해도 과반수 넘기가 겨우 됩니다.
일단 국민당하고 민주당하고 합하면 이제 겨우 과반수가 넘는데 현재 우리가 법을 통과시키려면 과반수 갖고 안 됩니다. 원래는 과반수 갖고 되는데 국회 선진화법이란 게 있어가 야당이 반대를 하면, 반대를 안 하면 과반수로 통과되는데 반대를 하면 5분의 3이 돼야 돼요. 150석이 아니라 180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 120석하고 국민당 40석하고 다음은 180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니까 바른정당까지 합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민주당이 새누리당하고 즉 신한국 자유한국당하고 합한다면 두 당만 갖고도 됩니다. 근데 그건 좀 문제자고 생각한다면 최소한도 세 당이 힘을 합해야 이렇게 법을 고칠 수 있습니다. 선거법을 고치든지 적폐청산을 하는데 개인을 잡아다 벌 주는 거 이거는 별로잖아, 그죠?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대통령 권한을 축소시키든지 지방 분권을 하든지 승자 독식의 선거법을 고치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헌법을 고치려면 200석이 돼야 되고 나머지 법을 고치려도 180석이 돼야 되니까 그러려면 민주당하고 국민당하고 바른정당이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근데 자기가 볼 때 누가 대통령이 되거나 하면 이 세 당을 다 손을 잡는데 가장 열린 자세냐.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당신 당에서 총리하시오, 당신 당에서 부총리하시오. 이런 정도의 협력 관계를 해야 이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고 앞에 이야기한 외교 문제도 풀고 안보 문제도 풀고 통일 문제도 풀고 경제 문제도 풀지. 이 가장 핵심은 결국은 이 협치, 연정 이걸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안 되면 누가 대통령이 돼도 1년 가면 레임덕 일어나고 3년 가면 박근혜 정부 꼴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협치를 안 하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정부 가까이 가면 곧 덤택이 있습니다. 멀리 도망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보고 어떻게 되겠느냐. 정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지폐만 가지고 뭘 하겠다. 이건 좀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종합해서 보시고 선택을 하셔라. 안보 문제도 보시고 남북 문제도 보시고 외교 문제도 보시고 경제 문제 이게 4대 위기거든요. 이거 보고 우리 사회 통합을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갖고 정치의 발전, 헌법 개정을 해서 협치할 수 있는 거를 누가 갖겠느냐 이런 거 보시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마 나한테 저분이 묻는 거는 안철수하고 문재인의 점수가 똑같나 보지? 뭐 여기서 전라도 사람들은 여론조사상은 문재인이 높았다가 한 2주 전에 안철수가 높았다가 요즘 또 문재인이 높았다가 다음 주엔 또 누가 높을지 모르겠네요. 내 강의가 영향을 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둘 다 섭섭해할 거 아니에요. 근데 스님이 보기에 제가 이래요. 남북 문제나 몇 가지 문제는 A라는 사람이 더 좋은 면이 있고 정치적 통합이나 민주적 발전을 위해서는 B 후보가 더 되면 나을 수도 있고 이게 섞여 있어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게 쉽게 이렇게 제가 권장할 만큼 이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박근혜하고 붙었으면 내가 권장을 할 텐데 권장할 만큼은 아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를 가지고 자기가 안보를 중요시한 사람은 그쪽을 비중을 두고 찍고 자기가 정치 발전이나 국민 통합을 생각한다면 그걸 기준으로 찍고 자기가 경제를 소중한다면 그걸 기준으로 해가 찍재. 가능하면 4표 누가 잘하긴 잘하는데 그렇다고 4표는 가능하면 내면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바라는 거는 한 대통령 누가 된 사람이 그 2등 한 사람을 손을 탁 잡고 당신 국민 총리 하시오. 3등 한 사람한테 당신
부총리 하시오. 이렇게 해서 하면 살맛 나는 대한민국이 될 것 같은데 현실은 어렵대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도 그런 게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그렇게 딱 되는 꿈을 좀 꾸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내가 A 후보라면 B 후보가 막 나보고 막 비판을 하고 말이야. 경제 문제 똑똑하게 얘기하면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야, 당신 똑똑하다. 내가 가진 정책에 모순이 좀 있는 걸 당신이 지적해 주니까 내가 알았다. 아, 당신 경제 문제 그리 잘하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당신 경제부총리 좀 해라. 이렇게 말해버릴 거예요. 안보 문제에 대해서 막 들고 파잖아. 당신 그래가 말이야. 막 국민이 불안해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내가 안보 책임진다는데도 그래 당신 못 믿겠냐? 못 믿겠다. 그러면 좋다. 내가 당신 안보 책임자로 내가 대통령 되면 임명해 줄 테니까 그러면 네가 믿겠느냐? 이렇게 얘기해가 그럼 네 다음에 뭐 국방장관을 하든지 통일부 장관을 하든지 당신 하면 괜찮겠다. 그래 못 믿으면 내가 믿을 수 있다는데 네가 못 믿다니 그럼 내가 네한테 맡기면 네 믿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길을 누가 좀 바꿔보면 좋겠던데. 근데 그게 안 되나 봐요. 그런데 이러면 이놈도 저놈도 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정도 똑똑한 사람도 쉽지가 않다. 그 중에 한 명이 대통령 된다면 대한민국이 걱정이지만은 거기 나온 5명이 손을 잡는다면 대한민국 잘 될까 안 될까? 잘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좀 생각해야 돼요. 자꾸 한 명이 하겠다 그러면 누구나 다 부족한데 힘을 좀 합하고 또 예선에서 떨어진 사람 중에도 괜찮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사람까지 합하면 10명쯤 되잖아. 그지? 제 같으면 그 10명을 확 내각을 구성을 하든지 이렇게 해가 드림팀을 구성을 하면 되겠는데 그런 식의 발상을 좀 정치인들이 좀 폭넓게 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놓여 있는 이 현실이 정말 위중합니다. 이거 뚫고 나가려면 누군가가 딱 파격적인 좀 제안과 파격적인 자세를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이런 얘기하면 그래요. 스님이 정치인 아니니까 그런 소리 하죠.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할 말이 없고 어쨌든 여러분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대한민국 지금 문제가 많아요 안 많아요? 자, 문제가 많은 거 우리 인식하죠. 얼마나 문제가 많으면 100만 명이 길거리에 가가지고 매주 몇 달을 외쳐야 겨우 해결되는 나라 아닙니까? 문제가 안 많으면 그렇게 되겠어요? 한 번만 해도 해결이 돼야지. 그런데 또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냐. 매주 100만 명이 석 달, 넉 달을 가서 데모를 했는데도 잡혀간 사람 하나 없고 다친 사람 하나 없고 휴지 하나 안 버렸다는 건 대단해요 안 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문제가 많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대한민국에 긍정적이어야 된다. 대한민국이 정말 절대 빈곤 국가에서 지금 이 정도로 살고 있도록 3만 불에 가까운 이런 정도로 산업화에 성공한 거는 세계에서 유례가 드문 일이고 완전 독재 국가에서 지금의 민주화를 이뤘다는 거는 진짜 자랑스러워요 안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러워요. 그러니까 산업화의 민주화에 성공한 대한민국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문제가 아주 많다. 즉 GDP로는 세계 13인데 행복도로는 세계 117이에요. 문제가 많으면 이런 일이 없으면 이런 게 생기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개선해야 될 점이 참 많아. 이거를 바꾸는 거는 뭐예요? 정치예요. 통일 문제를 푸는 것도 이 공정사회를 이루는 것도 이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도 누가 합니까? 정치가 합니다. 개인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정부를 그 국회를 구성하는 건 누가 합니까? 우리 국민이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번같이 때가 왔을 때 앞으로 내년에 지자체 때가 왔을 때 우리에게
주권자로서 그런 정부를 구성할 권한이 우리한테 있다.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걸 꼭 명심하셔서 주권자 한 표를 잘 행사한다면 저는 한반도의 긴장이 5월 9일 이후에 전쟁의 위기는 넘어서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가면 남북 간의 대화가 진행이 되고 인도주의적 지원과 이산가족이 만나고 이렇게 완화된다면 우리에게도 또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면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둘 다 싫더라도 뭘 선택해야 된다? 자학을 선택해야 된다. 이거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투표 막 찍을 사람 없다고 안 가면 안 돼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선택의 기준은 첫째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위기가 1번 위기가 물론 경제도 어렵지만은 제일 큰 위기는 지금 안보 위기예요. 안보 위기에서 지금 미국하고 관계가 나빠지면 지금 코리아 패싱이란 뭐냐면 한국한테 안 알려주고 미국이 북한 때려버린다 이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어느 아침에 뭐가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너무 관계가 나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너무 관계가 좋아가 미국 시킨 대로 해도 또 전쟁의 앞잡이가 될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을 딱 잡고 미국과 관계도 어느 정도 풀어야 돼요. 미국과 관계도 최우선으로 풀어가면서도 자기 중심이 딱 있어가지고 전쟁은 안 된다. 이걸 딱 중심에 세우고 그러나 나머지는 미국과 협력을 하겠다. 또는 한반도 문제는 우리의 이익을 우선해라. 나머지 세계 문제는 미국이 하자는 대로 우리가 협력하겠다. 이런 자기 중심성, 이런 딱 자기 중심성이 있느냐. 이게 일단 기준이고 두 번째는 미국하고 협력 관계를 잘 하겠느냐 이게요. 미국하고 틀어져 버리면 이것도 어렵고 미국하고는 좋은데 이명박이처럼 시킨 대로 해도 이것도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소를 어떻게 가졌느냐 안보 문제는 이걸 봐야 됩니다. 전쟁을 막아야 되니까 미국 시킨 대로 해도 전쟁 막. 저희들은 이제 좀 지혜가 부족해 가지고 이번 이제 대통령 선거가 며칠 안 남았는데 통일 지향적인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줄도 알겠고 또 그 민주 인권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 줄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문재인을 뽑아야 됩니까? 안철수를 뽑아야 됩니까? 그걸 법륜 스님이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면 기호로 말씀해 주십시오.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데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는 노 코멘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이면 됐다. 지금 이런 사람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이런 사람은 남한테 물을 거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투표하러 갈까 안 갈까? 가겠죠? 내가 진짜 이런 사람이다. 이런 거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막 이 정도면 괜찮겠다. 야, 이 사람 정도면 막 그래도 차 사는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네. 이런 사람도 지가 알아서 투표할까 안 할까? 하겠죠. 근데 이제 둘 다 차선이다. 뭐 이런 경우에 조금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근데 아무도 없다. 다 싫다. 이제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이 기권합니다. 맞습니까? 투표할 사람이 없다. 투표할 사람이 지금 막 하기는 해야 되는데 막 별로 경제를 고도로 성장하겠다면 이거는 거짓말 아니면 바보요. 이명박이처럼 막 7% 성장한다가 소가가 찍어주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경제를 모르거나 사기를 쳤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현혹되면 안 된다. 누가 돼도 저성장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 저성장 국면에서는 이렇게 경제가 완전히 망쳐지지 않도록, 예를 들면 5%대 성장 이런 건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2%대 성장하니까 현상 유지는 해줘야 될까 안 해줘야 될까? 현상 유지는 해줘야 되겠죠. 성장의 면에는. 두 번째, 이 저성장 국면에서는 빈부격차가 급격하게 벌어지는 게 있는데 이 빈부격차를 어떻게 조절해내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성장을 너무 보지 말고 성장은 누가 해도 안 되니까 이 빈부격차를 어떻게 줄이느냐, 다른 말로 하면 경제민주화라는 건데 이 문제를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 실제로 대기업의 이런 비법적인 부당한 이런 이익 추구를 얼마나 견제해낼 수가 있느냐, 이런 거를 정치를 보고 그냥 좋은 소리만 한다고 보지 마시고, 그다음 정치 문제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건데, 지금 민주당이 119석이고 국민당이 40석이고 바른정당이 33석이고 지금 새누리당이 뭐 93석인가 이렇거든요. 그럼 남은 기타 당 열 몇 석이고, 그러니까 어느 한 당도 과반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느 두 당이 해도 과반수 넘기가 겨우 됩니다. 일단 국민당하고 민주당하고 합하면 이제 겨우 과반수가 넘는데 현재 우리가 법을 통과시키려면 과반수가 하기가 어렵고 미국하고 관계가 안 좋아도 전쟁 막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같이 해야 돼요. 이걸 딱 첫째, 안보는 그걸 기준으로 봐야 되고, 두 번째, 외교는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관계도 안보 문제를 잘 풀되 자기 중심을 가지면 중국하고 협력도 유지해야지, 이렇게 중국하고 관계 풀고 미국하고 등조도 안 되고 미국하고 관계 푼다고 중국하고 등조도 안 되고 그러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딱 등거리 해도 요거도 먹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비중을 조금 더 두고 그다음에 그러나 중국도 중요시하는, 그래서 일본은 자기 중심을 두고 하는 이런 관점이 누가 부합하느냐, 그건 다 아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남북 관계에서는 현재 현실적으로 적이다 하는 인식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의지가 분명하냐, 그러나 두 번째 통일의 대상이다 하는 입장을 확실히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조건 없는 대화와 앞으로 협력을 해 나갈 수가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다 조화롭게 할 만한 사람이 누구냐, 이걸 봐야지 무조건 북한하고 관계를 풀겠다 하는 것도 안보의 위험이 있고 무조건 북한 손봐야 되겠다, 이거는 더더욱 위험하다 이 얘기예요. 이런 거를 이제 남북 문제는 여기 현실적으로는 적대 관계지만 미래는 통일의 대상이다. 이 관계를 평화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 하는 것, 그 다음에 외교 문제, 그 다음에 안보 문제, 이런 거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경제 문제예요. 경제, 대한민국이 지금 쉽게 경제가 성장될까 안 될까? 안 되는데 자기가 대통령 되면 하고 싶지가 않다, 이런 사람 손 들어봐요. 별로 없네, 다행이에요. 이런 경우는 이제 투표를 포기하면 안 되고 착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낫나 이래 보지 말고 누가 못하나 이래 봐야 돼요. 아시겠어요? 누가 못하나 둘 중에 이래 보면 이 사람이 되면 진짜 안 되겠다. 둘 다 안 좋지만은 이 사람 되면 진짜 문제다,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뭘 찍어야 된다? 착을 찍어야 돼요. 근데 이때 주로 기권하기가 쉽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기권을 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차악이 싫어서 기권을 해버리면 결과는 최악이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저기 누굽니까, 정동영하고 이명박 할 때 상당히 진보 세력들이 정동영이 싫어가 투표하러 안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누가 돼버렸다? 이명박이 돼버렸다. 근데 얼마나 재밌나, 우리나라 역대 선거 중에
제일 표차가 많이 나게 당선된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인데 제일 국민 득표수가 제일 적은 게 이명박 대통령. 그러니까 우리 국민 중에 찍은 사람이 제일 적다는 거예요. 절대수가. 아시겠어요? 그런데 2등하고 차이는 제일 많이 났다. 이건 뭘 뜻할까? 사람이 투표하러 안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적게 얻고도 대통령이 된 거예요. 딱 안 가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선택할 수밖에 없을 때는